네, 안녕하세요. 학습자 중심 수업 혹은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를 이해했으면 학습자를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어떤 교육활동, 뭐 학교에서든 평생교육 기관이든 뭐 기업체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학습자들을 고려해서 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학습자 중심의 여러 가지 수업들을 좀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어, 강의식 수업이죠. 강사 혹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많은 학생들이나 학습자들은 앉아서 전달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제 어, 학습자의 여러 가지 특성상 혹은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 또는 어떤 훈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강의법이 적절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성격상 혹은 어, 어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토의법, 프로젝트 학습법 이런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의미와 실제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은 학습자가입니다. 학습자가 자기의 필요에 맞는 또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그 학습의 속도나 학습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필요에 맞는 자기 스스로의 의미에 맞는 그런 학습 경험이 제공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동기 유발이 잘 될 수 있고 또 그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어, 어떤 학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또 어떠한 자기가 배우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학습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더 크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학습자들이나 학생들이 어, 어떤 면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학습 경험을 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은 잘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고 제공하는데 이 학습자 중심에 있어서는 누구냐면 교사가 어떠한 설계를 해가지고 학습자들이 학습하도록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이 내용을 배워야 한다. 또 이 배웠을 때 나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 학습을 통해서 나의 성장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성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의 혹은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다. 또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 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무엇인가 자기의 알맞는 자기의 필요에 부응되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혹은 프로그램을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또는 수업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하면 수업이고 또 수업하면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학생하면 학습자, 학습자 하면 또 학생으로 이해해 주시면 학교 교육이나 뭐 평생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그런 이론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대부분이 구성주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성주의의 어떤 반대 부분은 객관주의 혹은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이미 외부에 객관적인 실제가 있고 또 학습자들은 이러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사전에 결정되고 사전에 설계된 그러한 상황 또는 그러한 학습 목표를 향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또 학습의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목표에 이를까라는 사전에 설정된 그러한 어떤 학습이 아닌 구성주의는 어떤 거냐면 그 필요와 그 목표는 누가 설정을 하냐면 물론 교사나 이미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목표에 알맞는 그런 활동들은 그 학습자가 그 학습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자기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의 학습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그러한 상호적인 그런 팀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추구되는 내용들을 그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미 설정된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정된 목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일정한 그 학습의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자료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고 이미 적용되고 이미 발견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발견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오면 어떻게 보면 그 자료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통합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전에 발견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보완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표는 설정되고 또 어떠한 활동의 목표 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목표도 일정 부분 수정도 가능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해진 어떤 내용이나 어떤 자료나 어떤 추구하는 또 학습하는 어떤 방식 자체도 그 상황에 맞게 발견되는 상황에 맞게 또 학습자들의 지금의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재구성하면서 학습 활동을 이뤄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식들을 창출하고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하나의 구성주의의 핵심입니다. 구성주의라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Learning by doing with others. 뭐냐면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협업하면서 발견되는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설정된 이미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활용하되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 해결에는 들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또 다양한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그 상황의 맥락에 맞게 자기의 지금 구성하는 학습하는 그러한 내용과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이 지식들은 재구성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고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A와 B가 결합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던 것들이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이 어떤 면에서는 설명력이 없어서 폐기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에 있어서 이론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간다. 어떻게?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수행해보고 실험해보고 탐구해 봄으로써 어떠한 특정한 지식과 어떠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뭐 어렵게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학습은 하는데 학생이 스스로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내용과 방법과 자료들을 그 상황에 알맞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해 내는데 오늘날에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생각해보는 이런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온 강사가 어떠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교육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함께 어떠한 새로운 문제 혹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문제 해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뭐냐면 그거에 알맞는 새로운 또 그거에 알맞는 기존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어떤 정해진 법은 없잖아요. 정해진 지식이 어떠면 적용되는 어떤 원리가 어느 상황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 맥락에 따른 그러한 그 학습자들의 공동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새로운 발견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고 이것들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아주 핵심적이다. 그랬을 때 주로 어떤 수업이 얘기되냐면 질문과 토론을 상호 학습자들끼리 협업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수업,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찾고 다양한 지식을 알맞는 지식을 찾아서 분석해보고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혹은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재구성해 가는 활동들을 갖다가 학습자 중심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자 중심 수업은 강사 또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학습자에게 지금의 필요는 이런 거라고 사전에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겠지만 설계를 해서 어떠한 학습의 목표나 내용이나 수동과 이것들을 사전에 결정하고 그런 활동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학생들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라면 학습자 중심 수업은 사전에 그런 계획은 있을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어떤 학습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떠한 필요를 느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르므로 어떤 팀이나 개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활동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들은 각각의 팀 또는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알맞는 그런 그 탐구 활동들을 유도해내면서 스스로 뭔가를 발견해내고 탐구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보면 명확한
수업 설계보다는 학생들의 필요 또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거에 알맞는 어떤 자료나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나 절차를 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습자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코칭해주고 어떻게 보면 어,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습자 중심에 있어서 교수자들의 역할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학습자 중심 수업은 주로 방법과 도구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학습법은 주로 직접 교수법이에요. 1대1. 그러면서 주로 이제 이런 문제 중심이나 탐구학습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액션 러닝이나 하브루타나 또 소셜 러닝이나 소셜 러닝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뭐 혹은 어떤 협업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학습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방법이 있고 이전에는 뭐 주로 궤도나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실물적인 자료나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PC를 사용한다거나 뭐 인공지능의 또 VR, AR 아주 탁월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주 체험이 넘치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러한 어떠한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다양한 측면들의 원인들이나 어떠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사고의 틀들을 혹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제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젝트 기반이에요. 이거는 학습자가 일정한 프로젝트를 자기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여 실현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어떠한 사전에 목표를 주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알맞게 여러 가지의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내용과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하는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프로젝트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학습법이죠. 사례 기반 학습은요, 주로 이제 병원이나 법학 부분에서 많이 쓰는데 케이스를 주고 너가 이런 케이스에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떤 의료법에 의해서 어떠한 어떤 판례나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에 통해서 이 사람을 변호해 볼래 하는 이런 측면들. 그래서 다양한 사건이나 또 어떤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공해 놓고 그 속에서 어떤 실천적인 문제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례 기반 학습입니다. 토의 토론 학습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토의와 토론. 토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문제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 토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찬반이 정해져 있고 찬반의 어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토의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이에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상의 문제든 실제 문제든 던져 놓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과 액션 러닝은 절차는 비슷합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제 해결법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제가 설명했죠. 뭐 와트리, 와이트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학습을 하는데 문제 중심 학습에서의 문제는 실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상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 혹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한 문제를 제공해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라면 액션 러닝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조직이면 조직 혹은 학습 장면이면 학습의 여러분들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벌어진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소속된 학교나 조직의
그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주로 경영에서 조직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찌됐든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액션 러닝에서나 주로 교사나 강사들은 안내하고 조언해주고 알맞는 자료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막혀 있으면 출구를 가질수록 다양한 사고거리를 주고 또 필요하면 직접 같이 이렇게 조언해주면서 토론도 해주고 그런 촉진하는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튜터 또는 퍼실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중심 학습이나 액션 러닝 이런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팀 기반 학습이에요. 팀을 이뤄서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서로 상호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갖고 다양한 그런 팀 목표를 향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여러분들 많이 하죠. 팀 기반 팀 학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것도 팀 학습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스터디 그룹이든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학습의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팀기반 학습은 뭐냐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간에 어떤 팀원 간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면에 협동학습은 그것을 포함해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해당 수행하는 과제들이 다 달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런 달리 수행되는 문제를 같이 모여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조언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어떤 학습 활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지구소 같은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4명씩 세 조를 짰어요. 아니, 세 조를, 네 조를 짰다고 쳐요. 근데 각각의 주제가 다 다른 학습을 공부를 해. 그러면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한 사람 빼고, B라는 사람이 한 사람 빼고 해가지고, 그러면 A, B, C, D의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나는 뭘 공부했고 이걸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측면들이 있더라는 것들을 A, B, C, D가 각각 얘기하면 하나의 모듈을 공부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학습 협동하는 그런 수업인데 이제 보다시피 팀 기반함은 하나의 팀을 이뤄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거다. 협동학습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다르고 그런 다른 역할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학습을 함께 한다. 이런 측면들인데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해서 봐봐요. 이질 집단 후 구성한 팀 활동 그리고 보상체계도 각각에 대해서 다 다른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는 팀기간이죠. 하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 그래서 함께 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요거는 이질 집단으로 모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상황학습이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 실제적인 상황과의 문제를 제공한 동시에 그 문제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맥락과 환경과 또 어떠한 그러한 어떤 문제의 실제적인 그런 장소 벌어지는 그런 상황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참여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의 문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가서 혹은 그런 아주 맥락적으로 비슷한 그런 상황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아주 그 실제 맥락의 상황 속에 맥락 속에 참여하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학습은 아주 뭐랄까 액션 러닝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립드 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하고 오프라인으로 혹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습부터 해오고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는 뭐 하냐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강의실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자 중심 학습 프릴트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듣게 해요. 전반부에 3시간짜리 가면 75분이나 30분, 40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듣고 오세요. 그럼 후반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토론하고,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뭔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 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도지학습은 여러분들 그 어떤, 어, 아주 정밀한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직접적으로, 어떠한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직접 빚어보고 만들어보고 할 때 그 장인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시연도 해주고 뭐 직접 만들어보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처럼 인지적 도지학습은 전문가들의 수행을 직접 관찰하고 모방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행을 해 가면서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는다. 예를 들면 뭐 옷 염색 과정이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염색 과정에 그 장인이 와갖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특히 요리 학원 같은 데는 인지적 도지학습의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뭐 도배 학원다. 그러면 도배 학원도 실질적으로 도배를 하면서 전문가 와갖고 도배를 하면서 이렇게 도배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도제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데 조나센이라는 사람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또는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얘기하는 거는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겠지만 하나의 설계 요원이 있어요. 문제 프로젝트 관련 사례를 제공해 주고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여러 가지 사고의 어떤 촉진할 수 있는 그 인지 도구를 제공해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고 관련된 맥락적인 아까 처음에 어, 요거 있잖아요. 요 상황학습처럼 실제적인 장면이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맥락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한 교사나 강사들은 모델링이 돼야 된다. 인지적 도지학습처럼 모델링을 해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정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코칭을 해줘야 된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스캐폴딩이라는 건 뭐냐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비코스키가 얘기했는데요. 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경험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고 학습자가 지금 도달한 이런 경험과 그 도달할 어떤 목표에 해당되는 그런 그 상태는 이렇게 여기가 학습자들의 지금 경험이라면 도달할 곳이 여기에요. 그러면 요 범위 속에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까지 가려고 하면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교수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주면서 목표에 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스캐폴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이거 보시면 요거예요. 자, 한 측면에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요 측면은 하나의 그 교수자들의 역할.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상황과 교수자의 역할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야 된다라고
조나센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수자 이제 교수학습 설계니까 어떤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데 에디 모형이 있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어슈어 모형이 있는데 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있어서 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만든다라는 그 학습 체계를 어, 좀 제시를 하자면 에디예요. 보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설계 모형이 있는데 분석에 있어서는 analysis A, DDIE 알겠시겠죠? 그래서 이 분석의 측면에서는 학습자 특성 및 요구 그러니까 학습자 특성을 제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프로그램 설계의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칠 학습자는 어떤 애들이냐 어떠한 학습자냐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요구는 뭐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 학습이 이루어질 교육 환경은 어떤 지금 특성을 갖고 있느냐 뭐 얼마만큼의 인터넷 자원이 되어 있느냐 뭐 와이파이는 되어 있느냐 뭐 시설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행될 과제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분석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예요. 뭐냐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목표를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목표를 해당되는 그런 교수 전략과 매체는 어떤 것이 아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발한 거를 한번 프로토타입이 됐으면 한번 시범을 적용을 해봐야잖아요. 한번 시범을 적용해 보니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나 이러한 지금 도구들을 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적절한데 이걸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 과정 속에서 개선해 나가는 걸 형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하게 되면 해서 이제 보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과 매체가 적합했는지 효율적인지 지속해도 되는지 수정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속한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보완해서 더 한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도 별로 이렇게 호응도 안 되고 그러니 폐지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측면들을 하는 게 에디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교수 매체의 선정 및 활용 모형에 어슈어 모형이 있어요. 제가 이게 항상요 뭐가 요즘에 자료를 만드는데 이러네요. 그래서 A 대문자예요. 그래서 학습자를 분석하고 목표를 진술하고 교육 방법 및 미디어 교수 자료를 선택하고 미디어 교수 자료를 활용해 보고 학습자 참여 요구 혹은 어, 어, 학습자들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이 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한류를 해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학습 목표 정도의 도달과 교육 방법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수정해야 될지 평가 수정을 한다라는 게 어슈어 모형인데요. 자,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나이나 사전 지식이나 태도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냐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분석 특성에 맞게 목표를 진술하고 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이나 미디어나 교수 자료를 선택해서 활용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해봤더니 이전 점들은 상당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좀 지루해야 하고 뭐 이런 측면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다양한 교수 기법인데 또 기업을 했었네요. 어, 학습 목표가 이제 그래서 학습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된다면 어떤 그 교수 학습 자료의 효과가 어떻다라는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수정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교수 학습 상황에 따른 교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습 집단이 50명 이상이고 교실이 전통적이다. 그다음에
뭐 새로운 지식을 초점에다 그러면 설명적 접근 강의법이 최고예요. 팀치팅은 뭐였어요? 어, 여러 교사들이 각각의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몇 시간씩 이렇게 가르치는 게 팀치팅이잖아요. 그다음에 30명이나 40명인데 학습 공간이 좀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일 때는 뭐 시범이나 실습을 보여주거나 뭐 예를 들면 동료 교수다. 예를 들면 운동 기능이나 뭐 약간 체육이나 어떤 기능을 습득할 때는 시범이나 이런 게 적정하고 3, 40명인데 교육의 인지적인 내용인 경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는 협동학습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적절하다. 이렇게 교수 학습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습자 특성이 어떻다? 학습 공간이 어떤 특성이 있다? 전달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교수 방법이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프로그램이 나온다. 수업의 설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봐봐요.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이 했을 때 뭐 웹 기반 수업을 해서 개별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지는 그거예요. 가르친 수업 학습 수단이 몇 명이냐, 공간은 어떠냐,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 또 어떠한 지금 수업의 목표 또는 이거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잖아요. 또 학습자의 특성이 성인이냐, 일반적인 학생이냐, 뭐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기초반이냐 이거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어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21세기에 사용했던 디지털 기기 혹은 테크놀로지 또는 소프트웨어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이 아주 범람해 있습니다. 어떠한 디지털 정보가 적절한지조차도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시대에서는 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지난번에 배웠던 디지털 역량. 그래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고 또 적절한 그런 어떤 수행 활동을 위해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 정보를 잘 수집하고 활용해서 적절한 문제 해결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소통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상황 맥락에 맞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다 디지털 능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디지털 기기 또 틀렸죠? 오탈자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이러한 단순한 활용을 넘어서 그거를 통해서 소통하고 참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학습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적절한 어떤 수업의 방법과 전략을 구행할 뿐만 아니라 그 수업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는 디지털 정보나 테크놀로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 이제 교수로서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디지털 학습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바로 이러한 어떠한 장치와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 목표에 이르는 그러한 수업 방법과 적절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효과는 뭐냐면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다양한 수업에서 매치가 활용해서 다양한 교수학습을 사용하면 수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는 실질적인 체험이나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쉽게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대일의 경험의 원추는 하나의 테크놀로지 활용의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봐보세요. 자, 이게 경험의 원추입니다. 자, 읽을 때 학습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억력을 보면 읽고 나면
10%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듣기, 이미지 보기, 또 전시에 참석해 보기, 공동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기, 직접 체험해 보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직접 참여해 보고 뭔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행해 보고 탐구해 보고 주도적으로 해본 것일수록 읽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억력이 상당히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데일의 경험의 원추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서 학습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수행해보고 체험해보고 논의해보고 서로 가르쳐보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최고의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Learning by Teaching입니다. 가르쳐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 할 때도 여러분들 정말 책임감 있게 팀원 기반 학습도 책임감 있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쳐 보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보면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이 분명한 것들에 모르는 것들을 더 참 탐색하고 하니 더 알아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학습은 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Learning by Teaching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매치의 기능 자체는 바로 첫 번째는 수업의 기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아주 그 VR, AR이 되면서 아주 구체화된 정보, 또 홀로그램을 통해갖고 홀로그램에서 선생님 가르치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진로나 여러 가지의 어떤 역사 이야기에 어떤 이순직한 얘기를 3분 동안 잘 재구성해갖고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제공한다면 쉽게 역사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한다, 매개적인 보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학습 활용 웹 도구가 있다면 아이디어 발상하면 마인드맵을 한다면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마인드맵을 하면 뭐 OK 마인드맵도 있고 뭐 이런 등은 그다음에 자료실을 하면 구글 뭐 설문지 하려 그러면 서베이 뭐 멍키가 있다는데 구글 설문지 있죠? 뭐 네이버 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하죠. 그 다음에 뭐 토론학습에서 에드도모도 있고 클래스팅도 있고 위드랑도 있고 토론학습은 뭐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줌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이것들을 수업의 목표와 어떤 내용에 따라 그게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디지털 학습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하기가 들어가면 한번 봅시다. 자, 학습자 중심 수업은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스스로 탐구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다. 구성주의는 외부에 있거나 이미 사전에 결정된 그러한 방법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 절차에서 운영된 게 아니라 목표는 정해졌지만 어떤 수행 과정 속에 끊임없이 어떤 내용이나 방법이나 어떤 목표도 이게 수정반에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뭐 이게 어떤 학습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또 학업을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고려한다. 그래서 지식은 상대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맥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전에 결정된 것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구성주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은 뭐 질문과 토론을 통해 갖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고 서로 간에 분석하고 협업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 다양한 새로운 지식들을 생성하게 되고 적용해보는 그런 것이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뭐 사례 기반 학습, 액션 러닝,
뭐 팅기반 학습, 플립드 러닝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어요. 인지적 도제 학습. 그 다음에 구성주의 학습 환경은 조나슨 얘기였는데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인데 이러한 설계 요인들은 문제 프로젝트, 문제를 잘 제시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주해갖고 서로 간에 어떤 뭐 잘 요약해보고 잘 종합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대화와 협력 도구, 어떻게 하면 대화 채널을 잘 제공해줘야 돼요.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뭐 SNS를 활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회 맥락적인 지원에서 실질적인 장면들을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체험해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로서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있다. 그다음에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설계 모형이다. 어슈어는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교육 방법 미디어, 뭐 교사 학습 자료 선택, 활용, 그다음에 참여자가 직접 체험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학습 과정에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지금 상황에 피드백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갖고 잘 평가하고 수정해서 교수 매체를 잘 선정하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활용에 경험의 온출을 고려해서 적절한 교수 학습 웹이나 도구를 활용하는 그러한 디지털 리체들을 잘 발휘하자. 이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